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많은데 매수 자금이 부족하네. 어떡하지? 고민하지 말고 토마토 스탁론 하세요. 대계좌 평가 금액에 최대 300% 대출이 가능합니다. 서류 작성, 지점 방문 필요 없이 온라인 신청 후 대출금이 바로 입금됩니다. 지금 바로 토마토 스탁론에 문의 주세요. 1644-8949 1644-8949 이토마토와 함께 성장할 역량 있는 전문가와 운용력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기술 및 파생 분야, 자문사 운용력으로 토마토TV 방송 출연 등 다양한 혜택을 약속드립니다. 업계 최고가 되고자 하시는 분 누구나. 우대사항 체크는 필수. 자세한 사항은 대표 전화로 문의 바라며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지원 바랍니다. 살아남는 것은 크고 강한 종이 아니다. 변화하는 종이다. KTB 금융의 새 이름 다올 금융그룹. 초대합니다. 이토마토 증권강연회 4월 17일 일요일 저녁 7시 김석철의 2분기 핵심 공략주 점검 4월 17일 일요일 저녁 9시 정석투자의 4대 산업 핵심 기업 최적의 매매 가격은 무료 강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토마토 앱 홈페이지에서 지금 확인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오늘 시장 상황 그래도 상승권에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좀 밀렸었기 때문에 자, 우리 증시도 밀리면 어떨까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고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상승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네, 심폐소생을 당한 것 같은 우리 시장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들 살펴볼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예. 대선의 대진표 공개 전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특징주 중에서 8개의 특징주를 꼽아봤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 간의 대결이 될지 지금부터 대진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1라운드의 대결입니다. LG 헬로비전과 LG전자, LG그룹 간의 대결이죠. LG를 대표하는 또 가전으로 대표되는 LG전자와 오늘장 이 주가 상승에 로켓을 쏘고 있는 LG 헬로비전. 집안 식구들끼리의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지 지켜보시고요. 네, 그리고 2라운드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모멘텀을 받아서 수혜를 입고 있는데요. 세아 제강지주, 그리고 샘표가 있습니다. 이 세아 제강지주 같은 경우는 오늘 철강 관련해서 좀 급등할 만한 이슈가 있었죠. 네, 이런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3라운드입니다. 1라운드처럼 이 또한 현대라는 이름을 함께 쓰는 종목 간의 대결인데 바다와 연결을 좀 지을 수 있을까요? 조선주인 현대 미포조선 그리고 종합물류기업이면서 해상 운송사업에 뛰어든다는 현대 글로비스가 한판 승부를 벌이는 3라운드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한미약품과 태경케미컬이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신약 후보물질 관련한 소식을 전해왔고요. 이 두 가지 종목까지도 오늘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8개의 특징주, 정말 오늘도 쟁쟁한 종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그 첫 번째 8강에 1라운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라운드 대결은요. LG 헬로비전과 LG전자 간의 대결입니다. 자, 이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나은지 저희 링크 좀 올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선택 필요합니다. 올려주시고요. 네, 오늘 이 두 가지 종목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특히 이 두 종목 모두 개별 이슈를 좀 전해왔는데 우선은 이 두 가지 이슈의 공통점이 전기차 사업에 진출한다, 신사업 이런 기대감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전기차 충전 관련주의 시세가 터질 것인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 이런 점을 갖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있는데요. 네. 네, 김용호 전문가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전기차의 시장 크기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부분은 뭐 사실화되고 있고 확실한 네, 거죠. 확실하죠. 그렇다면 충전소의 그런 사업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당연히 부분은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전기차 충전 사업은 어떻게 보면 과도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네. 과도기에 들어가는 그 기업들 중에 나중에 이제 살아남는 기업들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선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LG 헬로비전이 어떻게 보면 전기차 충전 사업을 LG 부분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대기업이라는 든든한 이제 뒷배가 있기 때문에 LG 헬로비전의 그러한 그 기업의 가치는 좀 더 상승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지금 모빌리티를 표방하는 기업들이 어찌됐든 전기차 시장에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고 전기차 충전소도 같이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예.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동시에 충전소 사업도 해야 감가 이익 측면에서 이제 연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들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네.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충전 사업을 진출을 하느냐 마느냐 그 여부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서 또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25년이라고 한다면 2025년이 전기차로 모두 내연기관차가 전환이 되는 그 시점인데 그 예.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충전 시장이 이제 생존 게임이 끝나는 구간이 아닐까. 그때쯤이면 이제 완전히 윤곽이 가려지지 나온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담으로 제가 예전에 편의점 얘기하면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로 편입을 또 시킬 수도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편의점에서 이제 온갖 거 다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전기차 충전이라는 거는 네.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가장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또 편의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제주도에는 이제 CU 그 전기차 충전소가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벌써.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여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막연한 예상은 아니었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제를 기반으로 또 해야 되니까요. 예. 너무 상상만 하면은 수급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네. 어찌됐든 이제 관련해서 또 편의점에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대표 관련주로 하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LG전자, LG 헬로비전을 갈 수도 있겠고 네. 그리고 뭐 이제 원익 PN이라든지 뭐 종목들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의 전기차 충전에 대한 그런 이익이 나오고 있는가, 실적이 나오고 있는가. 지금 당장. 네, 그러한 부분들은 각자 기업에 따라서 사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기술력 부분도 이제 사업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지금 구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근데 우선은 전기차가 많이 생산이 되고 네. 활용이 많이 되어야 이런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전기차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 2025년에는 네. 전체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생산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생산을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생산할 수가 없어요. 예. 이미 뭐 탄소 중립화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시대에서 네.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서 내연기관차는 이제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그런 구간이 2025년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 부분은 채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번에는 오늘 아주 멋진 넥타이 하고 오신 최인호 전문가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인간 양봉. 네, 뭐 금방 전기차는 네. 뭐 제가 뭐 조기 섹터는 워낙 잘 아니까 네.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정확하게 2,507만 대입니다. 인구 2명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제가 원론적인 거예요. 이게 전기차가 몇 대냐? 25만 대, 1%예요. 자, 그러면 2025년에 전기차를 못 만든다고 하면 그 전에 만들어진 자동차들은요. 그러니까 시작은 되게 미약한 시장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규격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전기를 뭐로 만듭니까? 원자력이라든지 수력 예. 풍기로 만들겠죠. 그러면 한전에서 만들면 그걸 갖다가 산업 기술을 일단은 그 표준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네. 첫 번째 수혜는 한전의 KPS입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네. 단계적으로. 그러면 전기차는 일반 정유와 달라서 1, 2분 만에 연는 게 아니고 최소한 초고속이라도 10분에서 20분은 걸린다고요. 네. 그러면 부지라든지 공유 공간 제일 네.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마트죠. 네. 이마트, 아하. 롯데 쇼핑. 방금 김용우 전문가의 말씀하신 맥락과 네. 비슷하네요. 그쪽 관련주들이 좀 더 크게 나갈 거고요. 예.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에서 네. 배터리 2차 전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죠? 삼성, 네. LG. LG, 그다음 SK가 있죠. 그렇죠. 네. 다 거의 다 정유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 근데 그 충전기의 특징이 뭐냐면 저전력 반도체를 되게 많이 써요. 저전력 반도체. 네, 반도체요. 왜냐하면 충전에 대한 표준화, 산업 표준화, 왜냐하면 전력에 대한 쇼트라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차에 민감하잖아요. 우리가 핸드폰도 비싼 거 사면 네. 네.
정확한 정품 아니면 고장 난다고 그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한전 KPS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저전력 반도체를 많이 쓰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라든지 예.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사업에서도 상당히 뛰어나요. 자, 일단 시장 되게 큽니다. 아, 그쪽에서도 이렇게 수혜를 받을 자, 수 있군요. 문제는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포진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그넥 이티브라든지 시그넥 EVT구나. 그 회사도 SK가 있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텍의 또 한중전이 현대차가 지분을 한 50%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전하고 계약엔 PS텍이라든지 네. 종류는 되게 어마어마합니다. 네. 근데 많네요. 시작이에요, 시작. 1%니까. 이제 시작. 예, 그러니까 차가 25만 대이기 때문에 되게 네. 시작이 되게 미약한 상태인데 문제는 예. 충전 난민들이 엄청 많다는 뜻이에요. 충전 난민이요? 네. 지금 충전할 곳을 못 찾고 있다는 거죠. 자, 그 현대차 충전기랑 예. 지금 테슬라 충전기가 똑같으라 생각하십니까? 다를 입구가 것 달라요. 같은데요. 지금 쓰고 계신 아이폰이라든지 삼성하고 다 다르지 제가 않습니까? 갤럭시도 다르거든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켓, 멀티 소켓부터 시작이 표준화. 그러니까 모든 게 아직까지 예.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뭐든지 그냥 감성, 느낌. 네. 지금 이슈, 지금 2차 전지가 워낙 상승을 하니 마지막 분야인 충전기 시장까지 노릴 수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런 시장에 먼저 이게 스몰 캡 분야에 벌써 다 진출돼 있기 때문에 네. 이 표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런 네. 규제라든지 제재라든지 또 그런 게 생기게 되면 그때 이제 대기업들이 계속 이제 올라올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지금은 관심 있게 일단은 지켜봐야 될 시점이고요. 일단 2차 전지 소재, 네. 소재하고 그다음에 완성 이제 차부터 시작해서 좀 약간 굵직굵직한 부분부터 먼저 봐야 되고 이건 좀 너무 앞서가는 겁니다. 타이밍상. 네, 1%니까요. 자, 그런데 이번에 그 LG 전자 쪽에서 이쪽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이런 이슈에 따라서 그 크게 한번 바로 터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대감, 상승 기대감은 있죠. 예. 상승 기대감. 아, 근데 바로 터지긴 쉽진 않다. 예, 그렇지만 예,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고 다른 또 업종이나 업황들이 워낙 네. 또 속도전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충전까지 마지막에 이렇게 홀인원적인 부분을 네. 이제 감안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는 대기업들이다. 그리고 정유사의 목이고 그다음에 그걸 포진하고 있는 대지를 가지고 있는 충전을 할 수 있는 그쪽 부분의 몫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보시면서 다양화를 보시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주가에도 우리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우리가 여러 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두 가지 종목이 나와 있잖아요.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 두 가지인데요. LG 헬로비전 그리고 LG 전자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김영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고를까요? 저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 네네.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자, LG전자를 골라주셨고, 최인호 전문가께서. 네, LG전자죠. 두 분의 의견이 이번에 모아졌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네. 종목 LG전자의 경우에는 다음 라운드로 좀 진출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네. 자, 그러면 LG전자 오늘 사실 오늘 장에서 시세는 LG 헬로비전이 더 터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건가요? 아쉬움이 있다기보다는 예. 일단은 LG 헬로비전은 지금 충전기 단말기를 LG에서 밀어주겠다. 네. 너희들이 맡아서 해라라는 좀 모멘텀이 굉장히 재료가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안 그래도 이제 개별화 장세, 변동성 장세에 들어섰을 때 이런 시장 장세에서는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가기가 쉽다는 거죠, 상한가가. 예. 실제로 이제 갔고. 네, 재료가 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모멘텀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실적도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작년에 100억 원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이제 눈여겨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미 시세가 터졌단 말이죠. 아, 이미 네, 터졌다. 시세가 이미 터졌고 더 갈 수 있지만 지금 굳이 이 LG 헬로비전을 잡아야 되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네. 이슈 터지기 전에는 조금씩 움직였고, 그다음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저 LG 헬로비전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네, 차트 차트를 한번 확인해보죠. 보시면 이전에 지금 차트를 한번 확대를 해보면 단기적으로 확대를 해보면 지금 예. 오늘 거래량이 좀 강하게 터졌잖아요. 네. 근데 LG 헬로비전 사실 그 전에 거래량에서 진입을 했었어야 돼요. 아, 네, 좋네. 그 전에
진입을 하시고 그 전에 이제 그 아래 바닥을 다질 때 매집을 계속 하시다가 캔들 단가를 낮춰서 오늘 좀 시세가 터질 때 수익 실을 하고 나와야 되는 구간입니다. 저때 진입하셨으면 오늘 굉장히 크게 웃으셨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추세 전환의 그 시작점이 이 거래량으로 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저때 이제 들어갔었어야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단타적으로 접근을 하시던지 아니면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단기적인 급등이다. 그렇죠. 네네. 고점과 사실 저점 사이에 거의 지금 중간 수준까지 올라와 네. 있기 때문에 그쵸. 가격 부담 상당할 것 같은데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이런 가격 이미 상승했다는 부담감 요거를 좀 눈여겨 보신 걸까요? 뭐 아까 차트 보다시피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가 거의 없다가 오늘 터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오늘 이거는 개인 투자가들의 이 단기적인 어찌 보면 심리가 묻어났다고 봐야 되고요. 예. 오늘 뭐 호재 크게 두 개를 뭐 보자면 뭐 전기차 충전 이제 사업 확대에 대한 상한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모토로라가 우리나라에서 10년 전에 철수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번에 네. 재진출하죠. 그렇죠. 모토로라가 철수를 하면서 이 재진출하면서 모델 두 개를 가져놨어요. 네. G50하고 또 저가폰을 가지고 났는데 네. 그 두 개를 이제 이쪽에다가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오면서 이 하필이면 이게 두 개가 재료가 같이 맞아떨면 상한가를 친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모토로라 요것도 꽤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국내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시장에서는 삼성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또 체제인 또 애플이 네. 양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 처음에 이제 1세대 때 이제 핸드폰이 모토로라 그때 추억 있잖아요. 그 추억이 그 감성 감성이 있죠. 예. 예. 스타텍? 그렇죠. 네, 스타텍. 아, 그게 시대가 좀 뭔가요? 늘었어요. 아니,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 예. 스타텍이 플립폰으로 나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플립이요? 네, 플립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 감성을 좀 자극을 네. 해서 또 판매를 또 이어간다는. 그리고 요즘 트렌드 네. 자체가 예전의 감성을 복원하는 뭐 얼마 전에 싸이월드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모토로라 얘기도 꽤 큰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맞습니다. 네. 요거 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모토로라 자체에 있어서는 뭐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어떻게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대 구도 속에서 좀 이게 작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캐시카우를 좀 창출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네. 크게 뭐 시장을 전환시키는 부분은 아하.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제 더욱더 놀란 건데 미나이커님이 네. 스타텍을 모르신다는 거. 네. 네, 그걸 모르신다는 게 약간 저도 많이 좀 충격적입니다. 네, 충격을 먹었는데 아무튼 그 스타텍이 굉장히 예전에 인기가 많은 모델이었고 최근에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플립으로 나온다면 이 모토로라에 대한 주가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네, 갑자기 미국 주식 얘기를 모토로라에 대한 네. 주가가 더 오를 거라는 거죠. 수혜를 입는 게 요 LG 수혜를 받아서 헬로비전보다는. LG 헬로비전이 네, 맞습니다. 네. 네. 저 최인호 전문가 이야기께서 한번 아니, 나 들어볼까요?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네. 스타텍은요 그 핸드폰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게 벽돌 삐삐예요, 삐삐? 아니 벽돌 모양 큰 거 찜질방 같은 데 가면 네. 이렇게 이렇게 머리에 비는 비계 있지 않습니까? 네. 목침 그런 핸드폰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게 스타트예요? 그게 스타터예요. 원래 스타터. 조그만하지 않나요? 네, 왜 그러십니까? 아시면서. 자, 어쨌든 네. 이 모토로라 재진출에 대한 이야기가 네. 요걸 뭐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시장의 일단은 반영인데요. 예. 국내 시장의 통신사들이 워낙 거대 양 편입이 됐기 때문에 네. 아무리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거를 들고 나오더라도 시장에는 좀 냉랭한 게 나올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지금 스타트가 일단 헬로비전이라는 회사를 손잡았기 때문에 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시세가 30% 오늘 상가를 딱 쳤을 때부터 예. 이제 주가적인 부분이 이거는 너무 단기성이다. 너무 지금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 보니 이는 호재와 두 개, 세 개 겹치면 이렇게 무거운 것도 이렇게 올라가고나는 어찌 보면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분들이 상당히 어찌 보면 수익에 목말라 있다, 메말라 있다는 것을 이 한 종목으로서만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의 이그샘플이 되어버린 그런 사례네요. 우선은 LG전자를 골라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에 투표하셨나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결과 역시나 시청자분들의 시선도 같았습니다. 네, 역대급이네요. 예, LG 헬로비전 16% 득표고요. LG전자가 84%로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결국 모두의 시선이 같이 한 군데로 모여져서 LG전자를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LG 헬로비전 이번에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추후에 좀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 네. 전략도 세워주세요. 일단 목표가는 7,400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입 시점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조정 구간에서 이제 조정 구간이 닿을 때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아야 될까요? 지금 보시면은 저기 변곡점이 하나, 매물대 바로 아래에 있는 변곡점이 하나 있습니다. 좀 오늘 좀 가격이 지금 안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네. 이제 오늘의 상한가 그 바로 밑에 예. 변곡점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 구간
그러니까 아니면은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몸통의 절반 정도에서 매수를 저번에 치고 해보십니다. 나갔을 때 그 끄트머리 그 정도일까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시장 막판에 저게 윗꼬리를 단다면 네. 진입을 아예 자제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 이게 유지가 된다 한다면 내일 한 번 더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은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라운드에서 이긴 건 LG전자니까요. 올리도록 하겠고요. LG 헬로비전은 조정 구간에 들어가셔서 7,400원까지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1라운드 마무리 지을게요.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주세요. 자, 2라운드의 대결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세아 제강 지주와 샘표의 대결인데 최근 그 전쟁 터지면서 원자재 가격 정말 많이 올랐죠. 예. 세아 제강 지주 철강을 대표하고 있고 샘표 식량 가격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종목, 두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골라주신 것 같은데 자, 세아 제강 지주 대 샘표 여러분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들 저희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요.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샘표 하면 사실 샘표 간장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네네. 네, 최인호 전문가님이 둘 중에 어떤 걸 더 마음에 저는 드세요? 간장하면 오복간장밖에 생각 안 합니다. 오복간장. 그게 뭐예요? 지역 간장입니다. 지역 간장. 예, 지역으로 이야기하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금 오늘 세아제강 어저께도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예, 후판 관련된 세아제강을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아제강 지주를 제가 오늘 이거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골라주실까요? 저도 똑같습니다. 세아 제강 세아 제강. 지주입니다. 세아제강 네. 지주 철강 쪽으로 일단 의견이 또 모아집니다. 오늘따라 두 분의 의견이 너무 잘 모아지고 있는데 그러게요. 자, 일단은 세아제강 지주가 사각으로 진출이 됐는데 일단 두 분의 의견도 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세아제강 지주는 뭐 확실히 갖고 좀 올려주신 것 같고 네. 샘표 여기는 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샘표는 사실은 뭐 뉴스라든지 자료적으로 봤을 때요. 네. 일단 식품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도회사인데 지금 러시아에 관련된 이제 식량 수출 이제 제한적인 부분 네. 그런 거에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비호국으로 이제 확인돼 가지고 네. 샘표가 올랐다는 좀 뉴스가 있는데 크게 이렇게 특징적인 뉴스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샘표를 지금 이렇게 그래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샘표하고 대상하고 특징이 뭐냐면 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거 물가가 오를 거라는 예상을 했을 때 네. 이 소비자 물가를 이렇게 반영을 안 했어. 인상 분야를 반영을 안 한 게 좀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에 차트가 되게 많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근데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네. 샘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트가 좀 살아나고 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에서 식음료는 사실은 최악입니다. 왜냐 네. 원자재라든지 기본적인 게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샘표는 조금 불안한 조금 심리를 보고 있고, 예,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뭐 예.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광이라든지 지금 LNG 이제 새 공급선을 하면서 기대감도 좀 있고요. 일단은 지주회사다 보니까 일단은 용역 관련 부분에서도 수익이 좀 상당합니다. 네. 전체 매출의 한 15% 이상을 용역 관련돼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오히려 세아 제강 지주가 단기성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님, 그 샘표 사실 식량 가격 지수가 뭐 두 달째 최고치다 이러면서 난리 나서 비료, 사료, 뭐 지금 음식료 온갖 거 지금 다 오르는데 샘표도 어느새 보니까 거의 뭐 저점 대비 40% 올라왔더라고요. 이 가격이 좀 부담되는 걸까요? 가격도 지금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일단은 이 샘표가 몸집도 작고 딱 테마주로 움직이기 딱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두 가격 지금 어떻게 보면 대두 테마주로 지금 편입이 되어서 네.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차트도 보시면 첫 번째 거래량이 터진 부분에서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네. 지금 올랐네요. 조정을 엄청 크게 주면서 지금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란 말이죠. 이게 딱 네. 이제 세력분들이 딱 이용하기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예. 크게 올렸다가 기대감을 심어주고 아하. 이제 고점에서 이제 물리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 손절이 들어가고 바로 이제 아래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면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부분들을 본다면 맞아요. 그 윗꼬리에서 물리시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겠죠. 네. 네. 저거를 딱 세력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표는 좀 위험하다. 네, 저 위험하다고 좀 보고 네. 일단 그 반면에 이제 세아제강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도 러시아와 관련해서 제재가 들어간과 동시에 미국에서 그 에너지원에 대한 그런 대안책들을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너지를 운송할 수 있는 그런 강간 제품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감이 심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세아제강 지주가 지금 잘 가고 있는 부분
거기에 이제 샘표랑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재무가 당연히 좋고 트렌드에 지금 적합한 그 부분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네. 세아 제강 지주를 골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겹쳤네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거 골라주셨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그 결과, 이번에도 역시나 뭐 압도적인 그 득표 차가 났습니다. 네. 세아제강지주가 80% 가져갔고요. 샘표가 20% 득표를 하면서 세아제강지주의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샘표에 대해서 가격 전략도 좀 궁금하실 텐데요. 샘표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최기동 네, 차트 전문가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차트 한번 확인해보죠. 네,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상당히 이렇게 등락폭도 강하면서 일단은 우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샘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곡물과에 관련돼 있는 대두, 옥수수, 밀 이런 데 섹터 중에 어찌 보면 이게 테마적인 부분이 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샘표는 간장이기 때문에 콩이거든요. 원래 콩이고 그쪽에 하는데 다른 사업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모멘텀이 상승 모멘텀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는데 이제 개인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네. 어찌 보면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상당히 저 구간에 들어가신 분들 상당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전쟁이 계속 지속될 것 같고 네. 앞으로는 좀 조짐이 좀 좋은 조짐이 안 나오다 보니 저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전에 있는 그림과 동일한 형태로 보고 59,000원까지도 올라갈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등락폭이 크면서 계속 올라갈 거로 예상하지만 네. 개인 투자자 영역에서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개인이 들어가기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 이런 경고 멘트를 좀 주셨네요. 예. 네, 샘표는 59,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세아 제강 지주 올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2라운드 마무리 지을게요. 3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3라운드 대결 살펴보겠습니다. 8각의 세 번째 라운드는 현대 미포조선과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조선주와 함께 물류회사가 맞붙게 되는데요. 자, 이 두 종목, 나는 이 종목이 더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진출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 미포조선과 현대 글로비스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두 종목 중에는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그때부터 현대 글로비스는 진짜 강력하게 밀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중고차 시장이 이제 뛰어들고 그다음에 물류나 포워딩적인 부분 이제 우리 롤리라지 않습니까? 배를 이렇게 하는 선정해주는 부분부터 네. 시작해서 이 현대 글로비스가 특징이 뭐냐면 작년에 네. 이 작년에 매출의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거의 비슷한 게 대한항공이랑 또 비슷합니다. 네. 대한항공 비슷한 좀 이렇게 비는 나고 네. 일단은 지금 15년을 지금 장기를 맺고 있는 지금 에카 LNG 운송 사업에 또 뛰어들었어요. 네. 최대 15년이라는 시간을 잡고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인 이제 우드사이드랑 이제 손을 잡았기 때문에 현대 글로비스는 지금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는 상당한 힘을 좀 못 받고 기아 현대는 좀 저조한 실적을 보이지만 그 후발적인 부분 이제 2차 이제 판매하고 있는 네. 그 중고차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완성차가 해외 수송하는 수송 시장 이런 시장의 물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큰 수익을 작년에도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재무제표가 탄탄하다. 예. 두 번째는 매출은 이제 운송 부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모멘텀이 뭐 있습니까? 올 연말에 이제 중고차 시장이 뛰어들면 또 현대 글로비스 그러면 세 개의 네. 종합 선물 세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오늘 대장 오늘의 민주라고 어찌 보면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강력 후보인가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님. 네. 혹시 같은 종목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같은 종목입니다. 현대글로비스. 네네. 그러면 약간 움찔하시길래 다른 종목인 그러니까요.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이제 설명할 게 없어서 움찔했는데 네, 움찔했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네네. 현대미포조선 요즘에 좋았잖아요. 네, 수주 그렇죠. 실적도 있었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조선업들이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 기대감이 많이 휩싸였기 때문에 네. 지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고 보지만 저는 이제 단기적 고점 구간에 좀 들어섰다. 또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24년에 인도물을 35척, 인도물이 35척입니다. 이걸 네. 이제 장고에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캐파적인 측면에서 67%의 보유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걸 바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분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 조선에 대한 그런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봐요. 특히 이제 LNG선 부근에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예.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이제 이 LNG선보다는 이제 신조선, 선박 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PC선, MR탱카에 대한 그 건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 근데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또 뉴스도 나왔습니다. 예. LNG선에 대한 운송사업에 네, 뛰어든다. 운송사업 뛰어들고 그 호주의 우드사이드라는 기업과 또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이거 이제 15년 굉장히 긴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네, 그 우드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또 최초로 아시아 선사와 계약을 했다고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그게 바로 이제 현대 글로비스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전기차 시장이 현대가 커감에 따라서 그 운송을 네. 도맡아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폐배터리 사업도 같이 또 진행을 합니다. 네, 현대 글로비스는. 배터리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가 현대그룹 계열에서 예. 그 좀 현금을 좀 많이 챙겨 놓고 있는. 예. 그러니까 약간 캐시카우 될 만한 네, 사업들은 다 골라서 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실제로 그 현대글로비스를 이용해서 현대라는 그룹이 많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현대그룹에 이제 좀 뭐라고 하죠? 그 이제 은행원이라고 하나요? 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현대글로비스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좋게 지금 보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도 한번 차트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네. 차트 한번 확인해 보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저기 지금 전형적인 저희 추세 돌림 패턴의 이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저기 좀 역사적인 거래량이 지금 한번 나오고 조정을 준 이후에 그 아래서 이제 매집을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계속해서 올려가는 그러한 지금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잡아드린 포인트는 저런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그때부터는 조정이 오더라도 매집을 좀 시작을 하셔라. 특히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워낙 대형주이기도 하고 네. 대형주에다가 이제 재무도 좋기 때문에 네. 저러한 거래량의 좀 인지를 좀 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은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 전환에 성공했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네요. 예. 네, 그리고 이번에도 겹쳤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가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시청자분들 어떤 선택해 주셨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은, 오늘은 그 전문가의 의견과 시청자의 지금 시선이 한데 모입니다. 이번에도 그러네요. 현대 글로비스 62%의 득표를 보이면서 확실한 승기를 가져갔고요.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럼 현대 미포조선 지금 뭐 단계적으로 너무 상승을 많이 했다 이런 말씀까지도 주셨는데 우선 네.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예,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 조선주가 원래 1, 2, 3월 달에 좀 떠야 되는데 네. 지금 워낙 이렇게 여러 악재가 많다 보니 네. 지금 시즌 이제 한 2분기 쪽에서 이제 다시 이제 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제가 89,000원을 잡고 있고요. 네. 89,000원 잡고 있고 지금 전고점까지 잡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 매물대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제 88,000원, 7,000원대가 매물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한번 올라가면 더 높은 상승세를 또 보이지 않을까 하고 또 조선은 항상 이게 흐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야 뭐 물건을 만들고 하는 건 시간이 단축되지만 이거는 하나 만들려면 최소한 몇 년씩 길게는 3, 4년도 걸리기 때문에 예. 그런 걸 보기 때문에 공정적인 부분과 그는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야 된다고 보고 여기 전고점 밑에까지 잡아뒀습니다. 아, 네, 추세 전환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잡아주신 네, 건가요? 맞습니다. 예, 네, 현대미포조선은 알겠습니다. 네. 지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종목에 비해서도 꽤 네. 괜찮고 해서 현대미포조선은 그냥 조선주로 들어가실 때는 무난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현대 미포조선 89,000원까지 생각해 보시고요. 현대 글로비스 올리도록 할게요. 4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발각의 4라운드 대결입니다. 오랜만에 기세를 좀 올려가는 종목 간의 대결 같은데요. 네. 자, 한미약품과 함께 태경 케미칼이 이렇게 맞붙게 됐습니다. 자, 발각의 4라운드 대결 지금부터 펼쳐갈 텐데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여러분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 종목 쪽에 클릭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럼 한미약품, 태경케미칼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최인호 전문가님.
두 개 다 좀 마음에 드는데요. 하나 고르셔야 하나만 됩니다. 골라주세요. 네. 원전에 끼어있어서 이걸 꼭 하고 싶은데 그래도 예. 한미약품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아쉬움이 많이 좀 묻어나오는 선택이시긴 한데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떤 선택하셨을까요? 아, 드디어 갈렸네요. 그게 네, 갈렸습니까? 저 태극케미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약간 갈리니까 약간 마음이 놓이네요. 아, 저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이 각자 그 골라주신 종목에 대해서 매력 어필을 좀 해봐야 되겠죠. 한미약품을 조금 더 우위에 두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최현우 전문가님? 뭐 한미약품이야 지금 뭐 우리 바이오 중에서도 네. 이제 보면 거의 탑3 안에 티어에 들어가는 종목인데 뭐 시대를 주도했던 네, 종목이라고 그렇죠. 예, 해도 그리고 과언이 아니죠. 뭐 상당한 파이프라인도 많이 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FDA 미식약청에서도 이번에 이제 롤론티스 관련된 이제 그를 허가를 받아줬습니다. 원래 호중구 감소증 계속 호중구 감소증이죠. 그래서 이 다양한 어찌 보면 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한미약품이 계속 주가에 힘을 못 받고 있는 게 개별 장세. 네. 지금 계속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그다음 백신 관련주들이 너무 묻히다 보니 사실은 암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사실 좀 무뎌졌어요. 너무 못 갔어요. 예, 너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 장세가 이제 이어진다면 실적과 바이오들도 어느 정도 실적과 이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치고 나갈 거 예상되는데요.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단기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제일 빨리 올라갑니다. 아, 단기로 봤을 때? 그럼요. 네. 근데 한미약품은 좀 꾸준히 봐야 된다는 점. 좀 중장기. 왜냐하면 예. 이 바이오 섹터들이 한번 순환기가 와서 다시 한번 제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때문에 좀 단기적인 성격에서는 태경. 그다음에 한미는 좀 약간 예. 올 하반기까지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까지는 네. 계속 이렇게 이 둘 중에서 뭘 고를까 네. 했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한미약품도 그렇고 사실 그 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약바이오 하면은 우리가 매일 뭐 항암제 아니면 난치병 이런 네, 거 맞습니다. 얘기했는데 네. 어느 순간 코로나 얘기로만 도배가 되고 나서부터 네. 많이 잊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 때가 됐다는 네, 관점이시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태경케미칼 골라주신 이유는요? 태경케미칼은 일단 오늘의 가장 큰 이슈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태경케미칼 하면 드라이아이스잖아요. 대장이죠. 네, 맞습니다. 드라이아이스의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드라이아이스로 그 원전 기술, 원전에 관련해서 필수 기술이 필요하다. 필수 그래요? 소재이다. 진짜요? 네, 이렇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오염 부분이잖아요. 네. 그 오염인 부분에서 이 터빈이라든지 그 네. 주요 부품들을 드라이 아이스로 세척을 했을 때 이 고압 세척 분사 방식으로 이거를 분사를 했을 때 2차 오염 없이 이게 깨끗하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 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신기한데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모멘텀이 태경케미칼의 좀 수급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는데 예. 근데 사실 뭐 원전이 지금 시장에서 아직 지금 당분간 조정 구간이 있는데 그렇죠. 주목 못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태경케미칼이 좀 똑똑하게 이거를 엮여서 시장에서 부각을 시키고 있지 않나라고 네.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태경케미칼 기사를 보시면 굉장히 또 세밀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기술력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 네.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이제 저는 거래량에서 한번 또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에 지금 저기 하나 튀어나와 있는 거래량이 하나 보이십니다. 네, 그 그러네요. 이후에 지금 그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급등 이후에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그러네요. 거죠. 네. 중요한 거는 저기에 이제 물량이 들어왔는데 이제 세력 물량이 들어오고 나서 그 아래 이제 거래량이 지금 미미합니다. 그 말은 지금 아직 그 대형 물량이 나가지 않았다. 네. 그 말은 파동을 한 번 더 크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태경케미칼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태경케미칼의 경우에는 드라이아이스의 대장으로서 사실 그 전부터 한 번씩 솟구칠 때가 있었잖아요. 네네. 콜드체인 관련주로 부각이 된 적도 있었고, 네네. 신선식품 인기 탄 적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최근에 뭐 가스 관련주로도 되고, 네. 뭐 원전 관련. 네네. 그러면 이것도 잠깐 올랐다가 또 금방 빠질까 싶어서 네. 길게는 못 가겠다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많으실 이제 것 같은데. 저런 종목들은 예. 지금 이제 비중을 조금 해서 매집을 하셔가지고 파동 한번 줄 때 네. 수익 줄 때 그냥 나오면 되는 종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초점은 이제 거래량에 초점을 맞췄다. 아직 그 물량들이 나가지 않았다. 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분의 지금 의견이 엇갈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선택은 최종적으로 시청자분들께 맡겨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죠. 네, 시청자의 선택이 박빙이네요. 박빙인데요. 네. 자, 한미약품이 47%, 태경케미칼이 53%로 태경케미칼이 근소한 차이로 승기를 잡아갔습니다. 지금 한미약품이 좀 많이 선전해 줬지만 조금 네네. 아쉽게도 약간 밀려 있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네. 잡아보죠.
뭐 한미약품을 이렇게 지금 관심을 많이 못 두는 이유도 네. 네. 이 작년 하반기에 바이오주들이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네. 뭐 신약 2상, 3상 개발한다 그러면 이 개인들의 어떤 투자가들의 이 통장을 녹여내렸던 네. 게 사실 이 바이오입니다. 네. 기대만 계속했죠. 될까?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 될까? 전체 주가의 또 한 20% 이상 또 바이오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근데 현대약품과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요, 좀 특징이 뭐냐면 원래 주가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마디가 원래 30만 원입니다. 보통 예. 한미라고 딱 하면 얼마죠? 뭐 30 아니가 이게 30만 원인데 오늘 장중에 한 6.6% 정도 올랐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실 거예요? 네, 잘 갔어요. 차트 한번. 예, 상당히 뛰어 올랐는데 이게 한미의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일단은 제약회사가 미국의 FDA에서 한번 캔슬을 맞고 다시 새로 부각이 돼서 이번에 또 허가를 받으면서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계속 앞으로 남아있는 연구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분야도 새롭게 오기 때문에 한미약품은 계속 추세가 다른 바이오와 달라서 계속 이렇게 우상방으로 계속 올라갈 거로 보여지고요. 네. 오늘 잠시 올라간 것도 분명히 조정 구간이 들어올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들어가지 마시고 내일이고 며칠 한번 조정 구간이 들어올 때 한번 그때 들어가셔서 그래도 한미약품이라는 게 크게 보지 마시고 제가 30만 원 마디를 받지만 32만 5천 원. 32만 5천 원. 예, 왜냐하면 올라가는 등락폭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32만 5천 원을 잡으시고 한번 들어가셔도 괜찮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보시면 밥그릇 모양처럼 이렇게 우뚝 파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 전반적인 이제 지수와 하락으로 같이 함께 동반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미약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바이오 전반적인 이 특징이 차트의 특징입니다. 예. 그렇지만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고 원동력이 있는데 다른 바이오들은 지금 내려가고 그대로 횡보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점을 차트에서도 묻어나니까 그 점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인만의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한미약품 32만 5천 원까지 생각해 보시고요. 태경케미칼 올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8강 마무리 짓겠습니다. 4강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4강의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LG전자 대 세아제강지주. LG전자는 그 전기차 충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대가 품고 있고요. 흐름 좋습니다. 세아제강지주는 최근 철강주들의 상승과 함께 이 종목이 선택이 됐는데, 자, 이 두 종목 간의 승부,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여러분의 선택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차트만 보면 세아제강지주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림상으로는. 네, 김영우 전문가님,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저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 알겠습니다. 김여구 전문가의 선택이었고,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인가요? 사랑해요 LG입니다. 언제적 멘트죠? 네, 넥타이도 빨간색이네요. 시청자분들 오히려 나이들이 연령대가 많습니다. 아하,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공감됐거든요. 자, 그 사랑해요 LG로 일단 입이 모아졌고요. 아, 사각에 일단 결승으로 올라갈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세아제강지주가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이 세아제강지주의 경우에는 사실 세아제강이 신고가를 썼는데 이 종목은 뭐 신고가 쓰고 이렇게 되기까지 좀 쉽지 않을 거라 보시는 겁니까? 지금 세아제강지주는 제가 LG전자하고 봤을 때 왜 LG전자의 한 표를 여러 표로도 더 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 뭐 제강 같은 경우라든지 이는 후판부터 시작해서 철강 이런 여러 가지 이 모멘텀들이 사실은 이 원자재 상승 여력에 사실 많이 이렇게 묻혀져 있는 부분이고 사실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고 또 동방 상승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 흐름을 못하고 있는 박스권 장세지 않습니까? 네. 근데 LG전자는 비록 일단 백색 가전과 지금 이제 핸드폰 시장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태양광도 포기하고 실제로 돈만 되는 것만 정확하게 수익만 낼 수 있고 창출할 수 있는 그것만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이제 매진하겠다는 어쩌면 기업의 정서가 나타난 거고요. LG전자는 실질적으로 백색 가전 분야에서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는 거의 뭐 삼성보다 삼성보다 조금 더 이길 정도로 톱10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해외 매장들을 가보잖아요. 네. 딱 대형 매장, 전자제품 매장 들어가면 딱 처음에 보는 게 TV예요. 모든 데 가면. 거기가 LG가 가냐, 삼성이 가냐, 소니가 가냐, 이렇게 그게 그 시장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나라의 시장. 근데 이제 요즘은 진짜 LG예요. 예, 제가 전화도 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야, 정말요? 매장에 뭐 있냐? 해봤어요, 진짜로. 왜냐면 LG가 주가가 계속 흐름이니까 이게 어떤 흐름이냐 보려고 전화를 해봤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박물관 이런데 이제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이제 TV 영상이라든지 성당 같은 데는 TV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지금 LG로 지금 교체로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LG가 상당히 많이 그쪽으로는 원래 앞서가고 있어요. 백색 가전 네. 제품에서는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고급화 전략에서 사실 삼성보다 더 앞서나가고 있고 해서 네. 일단은 LG전자로 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집도 LG TV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같은데 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같습니까? 사실 중국산. 브랜드를 잘 확인을 안 해봤는데 LG 네. 외국부터 미나이코까지 다 직접 확인을 하시네요. 자, 그러면 중국산 쓰는 것 같은데 느낌이. 김영훈 전문가 얘기 한번 네. 들어볼게요. LG를 뭐 골라주시긴 했는데 네네. LG와 함께 또 세아제강지주 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죠. 네. 세강 지주도 좋은 기업입니다.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고.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에 대한 그런 수혜가 좀 주가에 많이 껴있지 않나. 예.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세아제강지주 같은 경우에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서 또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의 신규 수주가 또 기대감이 또 계속해서 있고 또 예. LNG 터미널에 대한 신규 수주. 그러니까 되게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리포트 상에서도 계속 목표가를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LG전자가 좀 오랫동안 많이 횡보하고 또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상한가 치고 나더니 네, 맞습니다. 쭉 내려갔죠. 네, 근데 이제 뭐 LG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이제 실적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 LG 같은 경우에 뭐 핸드폰 사업부도 이제 고질고질하게 이제 정리를 했고 예. 이제 계속해서 적자를 내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정리를 했고 앞으로 또 돈이 되는 것만 또 할 것 같아요. 네. 네. LG는 뭐 한마디로 이제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네. 이 기술력에 따라서 실적도 앞으로 좀 증가를 많이 할 것 같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가전제품은 역시 LG죠. 이런 말이 많잖아요. 네, 그만큼 LG전자 골라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거 골라주셨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 의견도 역시나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LG전자가 77%의 득표 가져가면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그러면 세아제강지주 이 가격 전략도 세워주세요. 네, 세아제강지주는 이제 목표가 14만 원으로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일단은 이 단기적으로 트렌드에는 적합하다고 봐요. 중요한 건 저기 전고점을 지금 돌파를 해주느냐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만약에 저 전고점을 돌파를 해준다는 의미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제강 쪽, 철강 쪽이 시장의 그런 부합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시장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올라가는 건 럭키금성 LG전자가 되겠고요. 세아제강지주 14만 원까지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4강 1라운드 마무리 지을게요.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네, 4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현대글로비스와 태경케미컬이 승부를 볼 텐데요. 네. 자, 이 두 종목 현대글로비스는 물류 담당하고 있고 태경케미컬은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자, 왠지 지금 현대글로비스에 담겨갈 것 같은 태경케미컬인데 자, 과연 승부가 어떻게 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예, 어떤 종목이죠? 저는 현대글로비스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오늘 미인주의 어쩌면 거의 역시. 근사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네. 어떤 선택일까요? 죄송합니다. 아까 이게 앵커님이 이제 코를 먹으신 이후로 예. 웃음이 터져가지고. 아이고, 제가 좀, 죄송합니다. 사운드가 좀 많이 댓글에서도 지금 바로 이제 포착하셨더라고요. 예. 무슨 일이 있었죠? 테리케이님이 코를 너무 많이 쉬셨네요. 손이 땀이 납니다. 네, 죄송합니다. 유행님 돼지 소리 내기 없기. 예, 손이 땀이 난 거를 좀 이렇게 없앨 수 드라이 있는. 아이스로 좀 얼려보죠. 네, 맞습니다. 드라이 아이스로 가겠습니다. 태경케미칼입니다. 알겠습니다. 태경케미칼 김영우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먼저 오늘 강력하게 현대글로비스 밀고 계시는 최인호 전문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경케미칼 원자력 발전에 필수적인 드라이아이스 시장이 지금 이 부분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전문가님께서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이렇게 반감을 가진 않지만 이 종목은 지금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데서도 지금 냉동 신선 제품에서도 드라이아이스가 워낙 쿠팡이라든지 시장에서도 많이 사용되기 있지만 그게 미비하고 수익이나 매출액 부분에서는 미비합니다. 크지 않다. 예,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세계적인 일이다. 이 종이를 만드는 게 세계 일이다. 그거는 일일 뿐이지만 시장 점유율과 매출과 그다음에 실제로 주주로서 내가 들어갔을 때 배당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투자 부분이에요. 어떤 회사를 고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갔을 때 수익이 얼만큼 나오냐. 그러면 당연히 현대글로비스가 더 수익이 더 압도적이죠. 네. 그 부분에서 장기, 단기 측면에서도 올해 안에 전반적인 이제 한 2분기 이상의
로테이션을 돌린다더라도 예. 충분히 상승폭이 워낙 많이 강하게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드라이아이스 관련한 태경 케미칼 설명해 주세요. 물론 뭐 현대글로비스는 실적으로 보고 그리고 기간으로 봤을 때 투자 기간으로 봤을 때 길게 보면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확률이 높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 좋게 보시고. 네, 맞습니다.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일단 드라이아이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선식품에 대한 그 세력 배송이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추세에 따라서 이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실적이 증가를 할 거고 그거에 비해서 아직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 반대로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거죠. 테마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예. 여기에 이제 액체 탄산에 대한 체크 포인트도 좀 가져가고 싶습니다. 액체 탄산. 네, 맞습니다. 그건 뭔가요? 드라이아이스도 이제 1위지만 액체 탄산도 지금 1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체 탄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용접, 조선용 용접에 이제 사용되는 예. 이 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탄산가스 생산의 캐파를 계속해서 또 늘려가고 있는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드라이아이스 액체 탄산의 그 1위 기업이 바로 태경케미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지금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예요. 네. 그래서 꾸준한 배당금 지급을 하면서 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주주 환원 그런 기업에 또 해당한다.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현대글로비스 당연히 좋은 기업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거래량에서 아직 그 세력분들이 나가지 않았다. 한 번에 파동이 남았다라고 지금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제가 검은 반박 한번 세력 할까요? 같네요. 한번. 네. 짧게만 해주시죠. 짧게만. 예. 오늘 올라간 상승폭만 먼저 보시면 돼요. 상승폭. 상승폭.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가는 힘이에요. 힘이 없으면 그거는 떨어지는 겁니다. 항상 거래량 말씀하시잖아요. 거래량이 힘이거든요. 힘이 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힘이 네. 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어떤 일부분적인 거로 주가를 일단 보시지 마시고 예. 지금 향후 이제 내일 모레 어떻게 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에 예. 항상 뭐든 목적으로 일단 종목을 접근하셔야지 네. 항상 내가 살 때는 왜 떨어질까? 그걸 한번 내가 말씀드린 걸 한번 시청자분께서 한번 이해하시면 예. 그걸 항상 짚고 나오시면 피해 안 보고 잃지 않는 매매를 하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솟구치는 파워, 방향성.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압도적인 승기에 현대글로비스가 잡아가시는데요. 순간에 반박을 하길래 나 순간 좀 피를 꼽혀가지고 내가 최로 말씀 죄송합니다. 전문가께서 예. 시청자를 대변해 주셨던 거고요. 자, 승자는 현대글로비스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태경 케미칼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이라는 거는 한번 선박이 들어가면은 2년 동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또 이제 건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액체 탄산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남아 있다. 근데 제가 제일 가장 보는 거는 이제 거래량 이후에 아직 한 번의 파동이 남았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네. 태경 케미칼을 골랐고요. 목표가는 16,000원. 16,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000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5,000원 선에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태경 케미칼 16,000원까지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현대 글로비스 올릴게요. 네, 이렇게 그럼 결승전으로 바로 나아가 보시죠. 자,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LG그룹을 대표하는 LG전자가 들어와 있고요. 현대그룹이요. 현대글로비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LG전자 대 현대글로비스의 대결, 그 승자는 누구일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요. 거의 자, 두 가문의 싸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잠깐 긴장감이 좀 감도는데. 네. 자, 최인혜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인가요? 예, 두 개 다 제 종목이기 때문에 두 개 다 떨어져도 괜찮고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강조해 주셨던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골라주셨고요. 네. 자, 김혜원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LG전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밌어지는데요. 예, 결승에서 역시 엇갈리는 의견. 자, 현대글로비스를 계속해서 밀고 계시는 그 마지막 설득자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자, 일단은 지금 물류적인 부분에서 네. 이렇게 원자재 물류, 벌크선도 있고, LNG도 있고, 자동차 운송, 모든 지금 물류가 되게 심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상해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많이 좀 조정이 되고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뭐 아침에 이제 미정시 하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네. 많이 떨어졌는데 유독 이 벌크라든지 자동차 운송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험이라든지 인슈런스적인 부분하고 이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비용 자체가.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에도 이렇게 올라왔던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고스란히 올해도 이제 더 반영되고 그다음에 많은 수주사들이 또 이 현대글로비스랑 같이 함께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도 어째 모멘텀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가 이 큰 엉덩이 무게
3.4%가 지금 오늘 네. 좀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힘은요. 그러니까 대기업, 그러니까 우리 엉덩이 무겁다는 이런 기업들이 하루에 4%, 3%대를 친다는 것은 그만큼의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미인주 중에서도 딱 오늘 봤을 때 현대글로비스다. 네.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LG전자는요? 네, 뭐 LG전자는 현대글로비스의 그런 모멘텀에는 지금 많이 밀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인기가 많이 시들해진 그런 부분인데 결국 모멘텀이 다시 발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OLED TV에 대해서도 지금 비중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같은 계열사인 이제 LG 이노텍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 그룹 자체가 지금 전장 사업 쪽으로 많이 나중에 강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애플카랑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앞으로 성장성으로 본다면 LG전자가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창구 같은 역할, 현대그룹의 창구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또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크다. 그러니까 아무튼 고르기 힘들었다. 네, 이렇게 네, 봐주시면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엇갈렸거든요. 그러면 현다이 대 LG 둘 중에 어떤 거 골라주셨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뭘까요? 네, 시청자분들의 선택. 아직까지 선택을 많이 하고 계시나 봐요.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LG전자가 59%, 현대글로비스는 41% 득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우승 종목 미라이커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의 우승자는 이 현다이를 제치고 LG가 이겼습니다. 네. LG전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LG전자가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의 최고 미인주로 등극했습니다. 자, 그러면 LG전자의 인기 뭐 대단하네요. 지금까지 지금 쌓아왔던 기대감이 폭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LG전자 우승 종목에 일단 그 가격 전략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LG전자는 지금 저점을 지금 다지는 구간이 있고 이런 구간에서 지금 매집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바닥을 다진 이후에 지금 한번 거래량이 동반을 한다면 이 추세가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매집을 하셔야 되고 이제 댓글 보니까 이제 LG 팬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야구 팬들 아니시죠? 그러니까 야구 팬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제 LG 팬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LG전자에 대해서 모멘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적을 동반한 이 LG전자는 결국 주가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14만 5천 원, 14만 5천 원이라고 잡고 그 이상도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현대글로비스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차트 한번 보시고요. 일단은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은 글로비스라면 사실 이해를 잘 못해요. 네. 뭐 그냥 현대 뭐 산하기관 뭐 여러 가지 연관되어 있는 자회사냐 뭐 이렇게 자회사 하셨는데 이 사실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운송 루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송만큼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국내 물류 기업 최초로 이제 다우존스 지수에 이제 가능한 경영으로 이렇게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편입됐기 때문에 네. 그 5년 연속 계속 편입되어 있던 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질이나 뭐 이렇게 상승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성장성을 봤을 때는 차트만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LG랑.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선택했지만 네. 사실 차트적인 부분에서 사실 제가 더 걸렸어요. 네. 왜냐하면 이래나 저래나 우리 개인 투자가분 같은 경우는 횡보장입니다. 괜찮습니다. 다지고 있는 장인 것보다는 차라리 우상방을 하면서 내가 조금 비싸다 싶을 때 눌림목에서도 좀 진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 개인 투자가분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저 차트가 오히려 보면 더 진입하기가 더 편할 거로 봅니다. 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폭이 조금 3% 올랐지만 그래도 분명히 또 내려가기 때문에 조정이 있기 네네. 때문에 네. 약간 눌림목이 있을 때 그때 진입하시면 되고 네. 사실은 되게 크게 잡고 싶어요. 네. 이렇게 크게 잡고 싶지만 오. 그냥 그렇게 크게 안 잡고 그냥 21만 5천 원, 21만 전고점까지만 잡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 LG전자는 14만 5천 원까지 생각해 보시고요. 현대글로비스는 21만 5천 원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상형 월드컵은 LG전자가 우승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